부자 아빠 청홀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홀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많은 자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태도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어떤 분으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요, 좀 기분 좋은 메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부동산 강사님으로부터 강의를 듣고 어떤 유망 지역이다 해서 추천도 받고 그 학원에 한 6개월을 다니면서 그 강사님이 이렇게 좀 조언해 준 위주로 투자를 했는데, 그분 말씀을 듣고 투자한 지역들 대부분이 가격이 하락하거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어찌하면 좋으냐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그런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부동산 강의를 하고 있고, 저도 제 수강생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지역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투자 유망 지역을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이야기를 10곳을 드리면 그 중에 한두 곳은 반드시 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조언을 드리고 해도 생각만큼 오르지 않은 곳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초보인데 아는 게 없는데 나보다 훨씬 고수인 사람이 이런 지역이 좋은 것 같다, 좋다, 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초보 때는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초보 때나 아니면 나중에 조금 실력이 쌓였을 때나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남의 이야기에 휘둘려서 내가 어떤 검증 작업도 거치지 않고, 나는 내 스스로는 공부하지도 않고, 내가 해야 될 거를 마땅히 다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남의 말을 듣고 휘둘려서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는 부자의 길 아닙니까? 그 길의 운전대를 내가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 운전대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서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나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 책임은 나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투자 시장뿐만 아니라 남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안 좋은 결과가 생기는 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은행 창구에 가가지고 은행 창구 직원이 이 펀드 굉장히 안전하다, 들어보면 좋을 거다 해서 들었다가 3개월 만에 몇십 프로가 지금 하락했다, 이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지인인 보험 설계하시는 분한테 너무나 좋은 보험 상품이다 라고 해가지고 덜컥 가입해가지고 지금 2, 3년을 부었는데 지금 굉장히 손해만 봤다, 좀 애초에 들었던 상품과 너무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제가 열거한 이 이야기들은요, 그쪽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누굴 탓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들의 이야기에 휘둘려가지고 어떤 나의 판단도 없이, 검증 작업도 없이,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따라서 한 내 책임이지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국은 내가 하는 투자,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 이런 거의 통제력, 통제권을 끝까지 내가 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놓은 뒤에 그 통제력을 남한테 뺏기고서 그러고서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온전히 그 결과도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 부동산 투자 초기 때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감사하게 큰 실수, 큰 실패를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만,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라든지 좀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다라든지 이런 건들은 대부분 제가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고, 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고, 좀 남의 이야기에 휘둘려서 또 혹해서, 어떤 고수가 술자리에서 탁 흘렸는데 아이고 나도 가서 해야 되겠다 하고 조급해서 가서 늦으면 안 될까봐 막 사고 이랬던 물건도 저도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결과가 별로 안 좋았다. 이게 전부 내 돈에 대한 통제권을 내가 갖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그럼 나는 부동산 초보고, 나는 사업 초보고,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은 투자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그러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닌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있는 자리,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초보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움직이는 게 많이 다릅니다. 아무리 초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해야 될 거를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뭐 어느 지역이 강사가 좋다더라 하면 가보는 거죠. 가보고 왜 이 강사가 거기를 좋다라고 추천하는지 본인 수준에서 최대한 조사를 하고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 부동산에도 들어가 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공인중개사분들하고 또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 다니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러면 한 곳 갈 때 틀리고 두 번째 갔을 때 다르고 세 번째 갔을 때 다르고 뭐 당연히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많은 곳을 다닐수록 훨씬 더 제대로 된 어떤 팩트에 실체에 접근하게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거든요. 가서 쫓겨가지고 강사가 좋다니까 가가지고 한 번 가가지고 덜컥 물건 사고 이렇게 한 사람하고 결과가 어떻게 같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뭐 투자 지역이나 이런 것도 추천을 드리지만 제 이야기만 듣고 투자를 덜컥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이 최대한 갈 수 있는 날 많이 가보고 최대한 조사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어느 정도의 확신이 들 때 투자를 하셔야 된다. 스스로 확신이 들지 않으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조급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투자할 지역이나 투자 대상은 얼마든지 계속 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일에서나 투자에서나 사업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에서도 적어놨습니다만 저는 투자 초기 때 이렇게 쉽사리 휘둘릴 수 있는 제 마음을 좀 다독이고 조급함을 버리기 위해서 절대 버려서는 안 될 돈에 대한 저의 원칙 4가지를 정해서 가능한 그 원칙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첫째, 남의 이야기만 듣고 그 이야기에 휘둘려서 투자를 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 원칙은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지 않겠다. 내 돈으로만 하겠다. 아무리 좋은 투자 지역이 있어도 남의 돈을 빌려서까지는 하지 않겠다. 은행 돈은 예외입니다. 공동 투자를 하지 않겠다. 공동 투자라는 것 자체가 실력이 부족하거나 내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투자를 하지 않을지언정 나는 내 돈으로 내 실력으로만 하겠다 이거였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남의 돈을 끌어모아서 펀딩을 해서 뭐 투자를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저는 돈에 대한 4가지 원칙을 정해서 가급적이면 그 원칙을 깨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투자에서 뭐 실수한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고 뭐 잘못된 투자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크게 엎어지지 않고 크게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견고하게 좀 부를 잘 쌓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돈에 대한 통제권을 절대 남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부자로 가는 길의 운전대 그것은 내가 잡아야 됩니다. 돈은요 그 돈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돈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을 때까지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투자하고 경험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그렇게 돈을 통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